시간이 많이 앞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요점 정리하듯이 이렇게 좀 간결하게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학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문학, 철학, 종교, 역사 이런 것들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문학이 존재하는 건 죽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신이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역할을 한 것 중에 딱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과 사람을 꼭 죽게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문학이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본질은 결국 죽음인데, 이 문학은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죽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사람답게 그 사랑과 휴머니즘과 용서와 그 다음에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내는 방법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결국 문학입니다. 그렇다면은 문학의 본질 속을 하나 더 들어가 본다면 죽기 전에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것을 그 파헤쳐 보면 결국 요즘 얘기로 행복이라는 낱말이 되죠. 근데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근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자유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없애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달걀 귀신을 비롯해서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귀신 도깨비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천장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저 전기불 때문에, 그 다음에 지자체,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지자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귀신 도깨비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여행을 다녀보면 인도, 네팔, 필리핀, 민다나오, 발랑군 지역, 아프리카, 밀림지대,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이런 데 가면은 귀신 도깨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데 왜 우리는 없어졌을까는 밝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귀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 서울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자체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회사죠. 10수년 전에 귀신 소동이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의 그 풍수 전문을 하시던 그 최 교수님이 한 방에 해결했어요. 귀신은 낮에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귀신은 어둡고 깜깜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래야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얘기인데요. 귀신은 그러면은 낮에 봤을까요? 밤에 봤을까요? 밤에. 여자가 먼저 봤을까요? 남자가 먼저 봤을까요? 여자가. 건물 전체에서 어디서 봤을까요? 화장실. 다 하는 얘기야.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퇴근하던 여성, 그 직전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휴지를 꽂아놓는 분이 잘못 꽂았나 봐요. 잡아 빼니까 뭉치째 쏟아지니까 그냥 놓고 올려놓고 퇴근을 했는데, 마지막에 퇴근하는 여성이 문을 여는데 바람결에 뭐가 우르르 소리가 나니까 집으로 갔어요. 이튿날 와서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야, 그 화장실에 밤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맨날 거기서 귀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용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건물도 왜 문을 열면 안에 스위치가 있죠. 그걸 없애고 문을 열면 저절로 전등이 켜지게 만들어놓은 순간 귀신이 싹 사라졌어요. 그럼 귀신은 내가 만든 거죠. 두려움, 걱정 때문에. 그럼 귀신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예, 나쁜 귀신은 없어야 돼요. 근데 쓸만한 귀신, 괜찮은 귀신 도깨비는 한 마리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글쟁이는 이 귀신을 한 마리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의적 창조 정신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설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주인공의 캐릭터를 굉장히 독특하게 쓰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렇게 해서 소설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쓰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럼 어떡할까요? 죽여버려요. 그 죽이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또 편하거든요. 이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작가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적 시각이죠. 이것이 귀신을 부리는 건데 보세요. 도깨비 방맹이 왜 뭐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맹이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라딘 램프의 요정 같은 귀신은 한 마리쯤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좀 흔들고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쓸만한 귀신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결론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적선 영화 기억하시죠? 해적선 두목은 왜 옛날 말로 전부 애꾸누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칼싸움하다 눈 다쳐서 아니면은 멀리 있더라도 두목이라는 표가 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험상궂은 모습을 보여야 부하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아니에요. 해적선 선장은 두 눈이 다 멀쩡합니다. 근데 왜 안대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방에 들어올 때 만약에 불이 꺼져 있다면 사물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망막세포는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관찰하는 게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예요. 근데 그 시절에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 남의 배를 쳐들어갔는데 선실 속에 보물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데 숨어있던 적의 칼로 푹 찔리면 죽습니다. 두목잡이를 노리는 부두목들이 또 숨었다가 찌르면 죽죠. 그게 평소에 얼마나 불편해요. 안대를 하고 있으면.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대를 빼면 바로 보입니다. 한쪽 눈은 암주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눈을 다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창조정신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지도력이에요. 이것이 CEO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느 사회나 지휘자의 능력이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도자는, CEO는 세상을 바라볼 때, 상대를 바라볼 때 두 눈을 마주 바라봐야 되지만 마음의 눈은 반쯤 감아줘야만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하고 사실래요? 예? 진짜요? 이 얘기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한 집에 살면서 미움이 없고 화가 없고 분노가 없고 짜증이 없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물건끼리 사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근데 바보는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을 겪는 것은 곧 하등동물이면 하등동물일수록 고통이 적어요. 고민이 적어요. 슬픔도 적어요.
근데 고등동물이면 고등동물일수록 통증이 크고 아픔이 많고 갈등이 많고 고뇌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뇌를 하고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내가 최고의 고등동물이라고 인정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따가요 댁에 가셔서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누구랑 하는 줄 아시겠죠? 이제 꼭 부부끼리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가 하나 아까 말씀하셨죠? 누가 하나 죽으면 끝나요.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 둘이 이길 때까지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싸움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대충 보니까 요즘 부부싸움들 안 하세요. 안 하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가슴에 남아있으면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하되 제발 심판을 겸임하고 싸우지 마세요. 심판을 겸임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심판을 겸임하기 때문에 평생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